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자 여러분.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돈이 급격하게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죠. 그 전부터 7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해 주고 있다가 오늘 빵 하고 또 터진 겁니다. 왜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걸까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이틀간 시총이 270억 달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 공모가를 회복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주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상승하게 되는 걸까요? 기존에 스페이스X가 상장되자마자 빵 튀었다가 쫙 가라앉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락업 물량. 상장하고 주가가 뛰었을 때 과거에 상장 전에 사놨던 물량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쏟아지면 폭락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예측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겁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심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 비상장 주식일 때 가지고 있었던 투자를 미리 했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따르면 보호예수 물량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주가가 급락하면서 현금화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당 10달러에 매수했었던 사람은 보호예수 때문에 죽겠다. 주가가 내리기 전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주가가 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가진 주식 전부를 처분할 계획이지만 향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본다. 24년도에 투자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가 130달러 선으로 반등해야 매도를 고려할 것이다. 지금은 다들 공통되는 내용이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팔 생각이 없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을 했었던 이 락업 물량,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 타이밍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금 과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 그 사람들 만족치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물량이 풀리면은 박살 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량이 풀렸는데 박살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양반들이 지금 팔 생각이 없구나. 락업 물량이 풀리면, 예수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폭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구나. 그럼 뭐예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반등해 줄 만한 여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재가 나옵니다. 어떤 악재가 나옵니까? 뉴스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페이스X가 쌓아 올린 로켓이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예전에 쌓아 올렸던 물량인데, 로켓인데, 이게 궤도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못 찾았던 겁니다. 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건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굉장한 악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부분이 어떻게 돼요? 나왔는데,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반등하네? 팔 사람들이 없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가가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에 대한 확신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투심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악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선반영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거고요. 스페이스X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눌렸었던 관련주들,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아주 IB 투자라든지 이런 녀석들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10,000원 찍었다가 지금 17,8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0,000원 기준으로 왔을 때 퍼센트가 올라간 거예요. 단기간에 말이죠. 이거 주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타이밍이에요? 꼭대기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단타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걸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한 건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와 함께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97-3722 이쪽으로 미래에셋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래에셋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링크가 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 기대론 후퇴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고객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고용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고용률이 안 좋은 거예요. 악재예요, 호재예요? 호재예요. 이게 왜 호재예요?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졌다니까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니까요? 이게 왜 호재죠? 왜 증시가 반등하죠? 이 증시가 바라보는 관점의 메인 축은 뭡니까?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은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어때요? 이자율을 그때 막 높입니까? 경기가 막 좋아. 시장에 돈이 막 풀렸어. 그러면 정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안정성이에요. 항상 일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시장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뭡니까? 이자율을 높이는 거죠.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을 낮춰야 되죠. 이자율을 낮추면 대출하기가 편해지죠. 편해지면 시장에 돈이 돌죠.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고용이 안 좋대요.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뜻이죠.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이자율을 낮추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 돈은 어디로 들어간다? 증시로 들어간다. 따라서 증시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환중입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종합주가지수고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같은 기간이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하방향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 달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방향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비싸지면 환율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우리나라는 어때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과 주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안전자산을 갖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 IMF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뭘 원해요? 달러를 원해요. 원화를 누가 원합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막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죠. 이해가요? 주가가 박살이 나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역의 관계예요.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 재밌는 사실이냐면 최근 움직임입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박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요? 매력적인 시장입니까?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원달러 환율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다시 상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반등했었던 이유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도록 합시다. 이 타이밍이 언제죠? 7월 말이에요. 7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SK 하이닉스 4배 레버리지 쓰다가 마진콜 당한다. 그래서 시타델이 그걸 흡수했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간 날이 있어요.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이후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죠. 타이밍을 무엇을 보는 겁니까? 시황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시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자율을 높일 거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S&P 500은 계속해서 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테마 장세, 순환매 장세가 돌기 시작한 타이밍이죠. 돈이 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테마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스페이스X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급격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혼자 투자하다가 말아먹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어서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에 바뀌는 흐름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함께 하도록 합시다.